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갑자기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서류는 할아버지의 유언장이었고 그 안에는 2천만 달러의 유산이 그녀의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어머니가 달려들며 서류를 빼앗으려 했고 내가 그런 더러운 생활을 하면서 이 돈을 가질 자격이 없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가족의 적이 된 것이었다. 지은은 28살의 젊은 여성으로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외적으로 완벽해 보였다. 아름다운 외모와 날카로운 지성, 그리고 안정된 직장. 하지만 속으로는 오랜 세월 쌓인 고독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유일한 지지자였다. 그들은 지은이 어렸을 때부터 그녀의 다름을 감지하고 조용히 받아들여 주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지은의 연인 민지를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달랐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들은 동성애를 병으로 치부하며 지은을 고치려 애썼다. 유언장이 공개된 그날, 지은은 법무사의 사무실에서 가족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의 변호사가 유언을 읽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전 재산을 손녀 김지은에게 상속한다.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게 무슨 소리야? 지은이가. 그 아이가 그런 생활을 하는데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연인 민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순간 그녀는 홀로 이 폭풍을 마주해야 했다. 가족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어머니는 울면서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 돈을 내가 쓰게 해줄게. 하지만 지금처럼 살면 안 돼,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었다. 내가 레즈비언이면 이 집안의 후계자가 될 수 없어. 유언장을 무효화할 방법을 찾을 거야. 예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할아버지의 유언은 명확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미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그들은 지은의 성적 지향을 정신적 불안정으로 몰아가려 했다. 지은은 사무실을 나와 민지에게 달려갔다. 민지는 26살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지은과 3년째 연애 중이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가 지은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괜찮아, 지은아. 같이 헤쳐나가자. 민지가 속삭였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싹 텄다. 이 유산이 그녀들의 관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지 않을까? 가족의 압력이 그녀를 무너뜨릴까? 그날 밤, 지은은 민지의 품에서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왜 가족이 나를 버려? 민지는 조용히 안아주며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사회가 잘못된 거지 라고 말했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로 출근했다. 하지만 마음이 산란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지은 씨,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웃으며 넘겼다. 속으로는 가족의 계획이 두려웠다.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 집으로 와 이야기하자. 지은은 망설였다. 가면 또 설득당할까 봐해. 하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과 삼촌, 이모가 모여 있었다. 지은아, 내가 치료받으면 모든 게 해결돼. 병원 추천받았어.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은 분노가 치밀었다. 저는 아프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일 뿐이에요. 대화는 소용없었다. 가족들은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은의 비도덕적 생활을 증거로 들었다. 삼촌은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어? 이 돈으로 내 인생 망치지 마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나왔다. 그녀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찼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나 이 견딜 수 있을까? 민지는 내가 강하니까 할 수 있어. 하지만 나도 두려워. 그들의 관계는
이제 가족의 전쟁터가 되었다. 지은은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친구 수진이 추천한 변호사였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법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소송이 길어지면 그녀의 삶이 공개될 테니까. 언론이 달라붙을지도 모르고 회사에서 해고될 수도 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여전히 위험했다. 지은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이 민지를 해치려 하는 꿈. 한편 민지는 자신의 가족과도 마주해야 했다. 그녀의 부모는 지은과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다. 민지야, 요즘 남자친구는 어때? 어머니가 물을 때마다 민지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이제 유산 문제가 터지면 숨길 수 없을 터였다. 민지는 지은을 지키고 싶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지은의 가족처럼 자신의 가족도 반대할까? 지은의 일상은 점점 무너져갔다. 회사에서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가족으로부터 들었는지 지은 씨가 레즈비언이래라는 속삭임. 상사는 그녀를 불러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어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이 모든 게 유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의 선물이 그녀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 도망칠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포기였다. 그녀는 싸우기로 결심했다. 이 돈은 할아버지의 유산이야. 내 삶을 지킬 거야. 소송 준비가 시작되자 지은의 삶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변호사는 증거를 모으라고 조언했다. 할아버지의 편지, 민지와의 사진, 심지어 심리 상담 기록까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은은 자신의 과거를 마주해야 했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했던 여자아이, 그때 부모님에게 들켜서 받은 매질. 내가 왜 그래? 정상으로 돌아와 라는 말에 그 상처가 다시 살아났다. 지은은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민지야, 나 다시 무너질 것 같아. 민지는 안아주며 내가 강한 거 알아. 나도 내 곁에 있을게. 가족의 압력은 날로 심해졌다. 어머니가 매일 전화를 걸어 생각 바꿔. 내가 정상되면 이 돈 내 거야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회사로 찾아와 내가 이러면 가족 전체가 망해라고 협박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결정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었다. 민지와 헤어지면 가족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배신이었다. 민지는 그녀의 유일한 빛이었다. 민지는 자신의 직장에서 비슷한 갈등을 겪었다. 동료들이 그녀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지 씨, 남자친구 없어? 소개팅 해볼까? 라는 말에 민지는 웃으며 피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지은의 소송이 알려지면 그녀도 피해를 입을 터였다. 민지는 부모님께 커밍아웃할까 고민했다. 엄마, 아빠. 저 여자를 사랑해요. 연습해봤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한편 지은의 삼촌이 은밀히 움직였다. 그는 지은의 과거를 파헤쳐 증거를 모았다. 지은이 클럽에서 민지와 키스하는 사진. 이게 내가 정상이라고 삼촌이 보낸 메시지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지은은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는 삼촌을 만나러 갔다. 카페에서 마주한 삼촌은 냉소적으로 말했다. 내가 포기하면 다 끝나. 유산 반 나눠줄게. 지은은 거절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내 삶이야. 그 대화 후 지은은 더 깊은 절망에 빠졌다. 가족이 그녀를 배신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가족의 사랑은 조건적일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왜 가족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사회는 동성애를 죄로 보는 걸까? 그녀는 민지와 함께 산책하며 털어놓았다.
민지야, 나 포기하고 싶어. 민지는 안 돼. 내가 포기하면 나도 무너져.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소송 첫 공판이 다가왔다. 지은은 법정에서 가족들을 마주했다. 어머니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변호사가 유언장의 유효성을 주장하자 가족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동성애는 그 증거예요. 지은은 충격받았다. 법정에서 그녀의 성적 지향이 공격당했다. 판사는 증거를 제출하세요 라고 말했다. 지은의 마음은 찢어졌다. 이 싸움의 대가는 너무 컸다. 공판 후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민지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밤새 이야기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왜 숨겨야 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변화는 천천히 오는 거야? 우리가 버티면 돼. 하지만 민지도 지쳤다. 그녀의 부모가 갑자기 방문했다. 민지야,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어머니가 물었다. 민지는 숨겼다. 하지만 지은의 존재가 드러날까 두려웠다. 지은의 회사 상황도 악화되었다. 상사가 개인 문제가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라고 말했다. 지은은 승진 기회를 잃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그녀는 퇴사를 고민했다. 이 모든 게 유산 때문이야. 포기할까?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지은아, 내 삶을 살아. 그녀는 결심했다. 싸움을 계속할 거야. 민지는 지은을 지지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에게 커밍아웃하기로 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 저 레즈비언이에요. 지은이를 사랑해요. 부모님의 반응은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만둬,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치료받자 이민지는 상처받았다. 그녀의 선택이 가족을 무너뜨린 기분이었다. 지은과 민지는 서로를 위로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압력은 점점 커졌다. 가족들의 연합이 소송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밤마다 생각했다. 이 사랑의 대가는 무엇일까? 자유인가, 고독인가? 소송이 본격화되자 지은의 일상이 전쟁터가 되었다. 매일 변호사와의 미팅, 증인 준비, 그리고 가족의 끝없는 압박.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내 때문이야. 스트레스로 쓰러졌어. 아버지의 메시지였다. 지은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결정이 어머니를 아프게 한 걸까? 하지만 민지가 말했다. 그건 조작일 수 있어? 내가 약해지게 하려는 거야.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가족의 사랑과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법정에서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지은의 친구 수진이 증언했다. 지은이는 건강하고 안정된 사람이에요. 그녀의 관계가 그걸 방해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족 측 증인은 달랐다. 지은의 옛 친구가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어떻게 옛 친구가 가족 편에 섰을까? 그녀의 과거가 법정에서 해부되었다. 민지의 가족도 움직였다. 민지의 아버지가 지은을 찾아왔다. 우리 딸을 놓아줘. 내가 그녀를 망치고 있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저는 민지를 사랑해요. 해치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동성애는 병이야. 치료받아 라고 말했다. 민지는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 내 가족이 너를 그렇게 대하다니? 미안해. 지은과 민지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압력이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다. 지은은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상담에서 당신의 선택이 옳아요?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해요. 라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민지와의 미래를 꿈꿨다. 결혼, 아이, 행복한 삶. 하지만 한국에서 그건 불가능했다. 동성 결혼은 인정되지 않았다. 유산이 있든 없든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지은은 포기할까?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을 부정하는 거였다. 한편 삼촌의 음모가 드러났다. 그는 지은의 은행 계좌를 해킹하려 했다. 변호사가 증거를 찾아냈다. 이건 범죄예요. 지은은 분노했다. 가족이 돈을 위해 여기까지?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오해야 라고 변명했다. 지은의 마음은 차가워졌다. 혈육의 배신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민지는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었다. 스트레스로 업무가 안 되었다. 지은아, 나도 싸울게. 그녀는 지은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다녔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가 끊임없이 연락했다.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 버려. 민지는 단죄요. 저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선택이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했다. 소송 중간에 지은의 할아버지 편지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지은아,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내 삶을 지켜. 이 돈은 내 자유를 위한 거야. 이 판사는 감동받은 듯 했다. 하지만 가족 측은 할아버지가 속았어요 라고 주장했다. 지은은 눈물을 참았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그녀를 지탱했다. 지은과 민지는 잠시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내 사랑이 이기게 할게. 하지만 여행 중 지은의 어머니가 자살 시도 소식이 왔다. 내가 오면 살 수 있어. 지은은 서둘러 돌아왔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아팠다. 엄마, 왜? 어머니는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위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갈등했다. 어머니의 목숨과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그녀는 민지에게 잠시 헤어지자고 말했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포기하지 마. 지은은 엄마를 구해야 해.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이 선택이 옳을까? 배신일까? 민지는 울며 떠났다. 지은은 홀로 남아 절망했다. 소송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모든 걸 잃을까 두려웠다. 가족, 연인, 자신. 이 싸움의 끝은 무엇일까? 지은의 헤어지자는 말은 충동적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민지에게 달려갔다. 미안해. 못 헤어져. 민지는 안도하며 안아주었다. 다시 그러지 마. 우리가 함께 해야 해.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여전했다. 지은은 병원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봤다. 엄마, 저를 받아주세요. 어머니는 내가 변하면 휘라고 반복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가족의 조건적 사랑이 그녀를 괴롭혔다. 소송에서 가족 측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지은의 정신 불안정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 하지만 그것은 조작된 것이었다. 변호사가 밝혀냈다. 이건 위조예요. 판사는 가족 측을 질책했다. 지은은 승리의 희망을 보았다. 하지만 삼촌이 사과 대신 모두 내 탓이야 라고 말했다. 혈육의 증오가 드러났다. 민지의 가족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민지를 납치하듯 집으로 데려갔다. 치료받아. 민지는 저항했다. 놔줘요. 그녀는 지은에게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은 경찰을 불렀다. 성인인데 강제할 수 없어요. 경찰이 말했다. 민지는 풀려났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끝났다. 이제 너희 둘 다 내 가족 아냐? 아버지의 말이었다. 민지는 울었다. 내 선택의 대가야? 지은과 민지는 더 가까워졌다. 압력이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그들은 함께 사는 집을 찾았다. 여기서 새 시작하자.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저 여자들. 이상해. 지은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미지 문제예요. 그녀는 절망했다. 유산이 있어도 삶이 무너졌다. 변호사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피곤했다. 이 모든 게 가치가 있을까? 민지는 내 자유를 위한 거야. 지은은 할아버지의 유언을 다시 읽었다.
그 사랑이 그녀를 일으켰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를 결심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게 제 3위예요. 기사가 나가자 사회가 들썩였다. 지지자와 반대자가 쏟아졌다. 반대자들은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했다. 지지자들은 용감해 라고 응원했다. 지은의 인스타그램에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커뮤니티를 느꼈다. 하지만 가족은 더 화가 났다. 아버지가 내가 집안을 망쳤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빠가 나를 망쳤어요 라고 대답했다. 대화는 끝났다. 민지도 인터뷰에 동참했다. 우리의 사랑은 정상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뉴스가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LGBT 이슈가 다시 불거졌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민지의 직장 동료들이 피했다. 그녀는 새 직장을 찾아야 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소송 최종 공판이 다가왔다. 지은은 법정에서 증언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살 권리가 있어요. 유사는 그걸 위한 거예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들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판결, 유언장 유효. 지은의 승소.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기쁨보단 피로가 컸다. 승소 후, 지은은 가족에게 연락했다. 화해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생각해볼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삼촌은 정원이 저기야. 지은은 포기했다. 그녀의 새 가족은 민지였다. 그들은 유산으로 재단을 설립했다. LGBT 지원재단. 우리의 아픔을 나누자.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남았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지은은 밤마다 생각했다. 이 승리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승소의 여파는 지은의 삶을 바꿔놓았다. 돈은 들어왔지만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지은은 가족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분노. 그녀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엄마, 용서해줄 수 있어. 어머니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비라고 말했다. 지은은 돌아섰다. 조건적 사랑의 한계를 느꼈다. 재단 설립은 그들의 새 시작이었다. LGBT 청소년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지은은 강연을 했다. 저처럼 고통받지 마세요.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청중의 박수가 그녀를 위로했다.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동성애 반대, 피켓이 날카로웠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게 내 선택의 결과야? 민지는 디자인으로 재단 로고를 만들었다. 우리 사랑의 상징이야.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너희랑 엮이면 안 돼. 이지은은 고독을 느꼈다. 유산이 자유를 주었지만 고립도 가져왔다.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가 재단을 방문했다. 내가 행복해 보이네. 어머니의 말이었다. 지은은 놀랐다. 엄마, 어머니는 생각해봤어. 내가 오를지도 몰라.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절대 용서 안 해. 지은은 받아들였다. 모든 가족이 이해할 수는 없었다. 민지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어머니가 연락했다. 민지야, 보고 싶어. 민지는 갔다. 엄마, 나를 받아주세요. 어머니는 안아주었다. 노력해볼게. 작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지은과 민지는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할게 반지가 빛났다. 하지만 법적 인정은 없었다. 그들은 해외 이민을 고민했다. 캐나다로 갈까? 하지만 한국을 떠나기 싫었다. 여기서 변화시키자. 재단 활동 중 지은은 비슷한 사연의 사람들을 만났다.
가족이 유산을 빼앗으려 해요. 그녀는 조언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의 경험이 그들을 도왔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살았다. 밤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라고 물었다. 시간이 흘렀다. 재단은 성장했다. 언론이 그들의 이야기를 조명했다. 레즈비언 커플의 승리 후 하지만 비난도 따랐다. 지은은 강해졌다. 이게 내 삶이야. 민지와 함께한 매일이 소중했다. 마지막으로 지은은 일기를 썼다. 가족의 사랑은 무조건적일까? 아니면 조건이 붙는 걸까? 이 질문이 그녀의 여정을 요약했다. 가족의 사랑은 무조건적인가? 아니면 조건적인가?